예. 준비가 되셨으면은 숫자 지금 7, 그죠? 숫자 7 한번 해보시죠. 네, 입니다. 자, 제가요, 콜앱에도 그대로 붙여놨어요. 4장에 해당하는 내용들. 콜앱에도 가다가 붙여놨으니까, 콜앱으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그 링크, 확인하시면 업데이트가 되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주피터 노트북, 그죠? 네, 그래서 두 군데다 지금 싱크 맞춰서 나가 볼 거고요. 네, 이번에는 콜앱에서 업데이트 하면서 갈게요. 콜앱에서. 자, 이번에는 유닛 5 진행하고 있고요. 유닛도 제가 쉬는 시간 전에 이렇게 써놨어요. 써놨고. 이번에는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1, 2, 3장과 4장이 합쳐질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에 질문하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생일은 언젠가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 날씨는 어땠나요?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시원한 바람이 부는 맑은 날씨인가? 아니면 기록적인 한파가 났던 날이었나? 음, 태어난 날부터 지금까지 매년의 생일에 해당하는 기온, 최고 기온의 그래프, 이렇게 그린다면은 어떤 모양일까? 처음에 아까 드렸던 것 같은데, 예, 콜앱 링크, 안 드렸네요. 요거 링크로 드릴게요. 예, 드라이브 복사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드라이브 복사하셔서 사용하세요. 링크는 지금 드렸습니다. 예, 그렇고, 자, 그래서, 어, 여러분들의 생일의 최고 기온, 예를 들어 꺾은 선형으로 이렇게 표현하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계속 상승하는 모양일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거 자체가 어떤 얘기예요? 온난화가 진행이 되고 있냐, 안 되고 있냐, 이렇게로 보셔도 되는 내용이네요. 그렇고, 우리는 앞에서 서울 공공기온 데이터, 그죠? 요거를 가지고서 진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읽어보자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똑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import 한 번 더 다시 한번 써볼게요. 네, 여러분들 이제 하실 수 있죠? CSV 이렇게 하셔서 F는 오픈하시는데요. 자, 앞에 제가 이 얘기했어요. 그냥 가져오시면은 한글이 깨지거나 혹은 못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R 이렇게 하시고 인코딩에 해당하는 거 CP949 이거 붙여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붙여주시고 그러면 이 CSV 리더를 통해서 F라고 하는 거, 그죠? 그렇게 했고, 여기 원래 뒤에는 델리미터라고 하는 거가 붙어져 있었어요. 그죠? 이렇게,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쉼표로 이렇게, 그죠? 써 있었죠? 이렇게 해서, 자, 데이터라고 하는 변수에 집어넣죠. 그죠? 자, 데이터라고 하는 변수, in 이렇게 하셔서, row라고 하는 변수에 집어넣죠. 그죠? 이렇게 집어넣고, print row 이렇게 동작을 시키면 결과가 이렇게 나오셔야 된다. 그죠? 자, 여기까지 드릴게요. 네, 콜앱이나 아니면 주피터 노트북이나 아마 복제를 하면은 아마 4장까지 지금 했던 것까지 복제가 됐고 이거는 아마도 복제가 안 되고 있을 거예요. 네. 코드를 집어넣어서 결과가 잘 나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울의 기온 데이터 1에서 3주씩 출력을 했다. 그죠? 지금처럼 이렇게 출력을 해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맥이나 리눅스 운영체제에서 사용하고 계시나요? 라고 돼 있고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은 쭉 봤더니 CP949 윈도우 한글 인코딩 방식이다. 윈도우가 아닌 맥이나 리눅스 이런 것들은 한글 인코딩을 지정해야 한글이 깨지지 않고 출력이 되더라 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 꼭 쓰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 CSV예요. 못 찾으신 거예요. SCV라고 쓰셨네. 가끔 이렇게 쓰시는 분이 계세요. SCV, 그지? 하면 당연히 저도 에러 나죠. 그죠? 네, 여기가, CSV, 이걸 SCV라고 쓰신 것 같아요, 지금. SCV.
네, 스타크래프트를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 SCV 낫파운드 이건가요, 지금? 맞죠. 네, 그래서 네임드 에러 나는데 모듈 에러가 나시는데 모듈 에러가 나신다는 얘기는 요거 임포트 CSV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이게 없으면은 아마도 위에 있어서 저는 될 것 같긴 한데, 그죠? 처음 실행하시면은 이 임포트 CSV가 있으셔야 돼요. 해결됐어요? 네, 됐고. 그렇고. 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컨트롤 A, 컨트롤 C 하셔서 여기다가 넣고, 그치? 여기다 넣고, 지금 뭘 했냐면은, next data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next data. 그죠? 이거, 이렇게 썼다는 얘기는, 그, 행에 해당하는 거, 첫 번째 행, 결국에는 열머리글에 해당하는 걸 스킵하겠다는 얘기예요. 스킵을 하시고, 거기에 해당하는 거에, 자, 마이너스 1이라고 썼어요. 마이너스 1. 자, 마이너스 1에 해당하는 거는 이게 최고 기온에 해당하는 열이었어요. 그죠? 이렇게 하시면은 최고 기온 열만 이렇게 쭉 가져야 합니다. 그죠? 이렇게 쭉 가져가시고.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1 대신에 마이너스 4 써도, 아니, 그러니까 그냥 4 써도 되고, 그죠? 마이너스 1 대신에 4 써도 되고, 로에 해당하는 거는 이렇게, 날짜부터 최고 기온인데, 0번지,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 최고 기온이 4번지, 음수 인덱싱으로 마이너스 1, 그죠? 그래서 각각에 해당하는 걸 이렇게 적어놨네요. 0은 날짜, 1은 지점, 2는 평균 기온, 3은 최저 기온, 4는 최고 기온이다. 그죠? 이렇게 지금 적어놨죠. 그렇고, 내려가셔서, 데이터 리스트 저장하기라고 돼 있어요. 여기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어제 배우셨던 거, 리스트 초기화, 오늘 아침에 복습 문제에서도 이거 나왔어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리절트라고 하는 요 변수에, 리절트라고 하는 요 변수를 리스트 초기화 했고요. 리스트형 초기화를 했고, 여기에 append를 할 거예요. 어제 배우셨죠? 뒤에 붙이다 라고 했어요. 결국엔 지금 최고 기온에 해당하는 거를 실수형으로 바꿔서 그거를 리절트라는 데 뒤에 추가하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게 되시면은 여기 있는 것 중에 자, 맨 위로 올라갈 수가 있나? 네. 자, 여기 중에 이거요. 20.7, 그 다음에 22, 21.3 이렇게를 리절트에 이거 다음에 요거 다음에 요거 이렇게 하셔서 데이터가 수집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거 크롤링에서도 엄청 많이 쓰니까 이거 여러분들 잘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복사하셔서 내려오시고 자, 여기에다가 자, 넥스트 다음에 뭘 썼냐면은 리절트 하셔서 빈 리스트를 하나를 추가를 했어요. 그러면 최고 기온에 해당하는 거는 여기다 계속 수집을 할 거예요. 누적을 할 거예요. 누적을 할 거고. 자, 요 다음에, 자, 여기다가 if 들어있죠? if 로에 마이너스 1에 해당하는 거. 마이너스 1에 해당하는 게 최고 기온이고, 그게, 느낌표는, 이렇게 썼어요. 빈 셀에 해당하는 게 아니면, 빈 셀이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 result, append, float, low, 마이너스 1. 원래 이제 이거 순서는 low, 마이너스 1부터 float, result, append 이렇게 써야 되는데 여러분들 벌써 다 한 번씩 다 해보셨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썼고 자, 맨 마지막에 프린트 구문은 요 포구문 얘랑 레벨이 똑같죠. 그래서 맨 끝에 좀 찍을 거예요. 뭐를 리절트에 쌓여있는 요 값을 찍을 거예요. 그래서 얘가 39,000번 정도 돌고, 그죠? 포구문이 39,000번 돌면서 빈셀 아닌 것만, 빈셀에 대한 거 아닌 것만 여기다 넣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1장, 2장, 3장 그거 하실 때에는 빈셀을 마이너스 999라는 데이터로 채워 넣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했다? 빈셀 아닌 것만 한마디로 이제 6.25 때랑 누적이 그 누락이 된 이런 데이터는 안 가져오겠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그죠? 네, 그래서 앞에서랑의 차이가 뭐다? 앞에서는 그죠? 1에서 3장에서는 그 최고 기온에 해당하는 빈셀이 있을 때 마이너스 999로 채웠죠. 그죠? 마이너스 999로 채웠으나 지금 5장에서는 최고 기온의 빈셀은 제외시키고
데이터를 수집. 요게 차이점이에요. 요 차이점. 자, 그래서 이렇게로 동작을 시켜내시면 결과값에 해당하는 거가 자, 이렇게 나오더라. 자, 그래서 코드 드렸어요. 채팅방에. 자, 그래서 20.7죠? 이게 20.7이잖아요. 이게 20.7이고 22, 21.3 이런 데이터가 쭉 수집이 됐더라. 그렇죠? 수집이 되시고. 그래서 리스트형 그 변수 하나를 만들었고요. 최고 기온에 해당하는 거를 리절트 리스트에 저장을 했다. 그래서 데이터가 이렇게 수집이 됐고, 자, 데이터 수집된 거가 몇 개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len이라는 함수를 쓴다. 그래서 len 이렇게 해서요. 리절트 이렇게 쓰시면 몇 개다? 39,463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여기를 봤을 때, 자, 여기에 지금 42,222라고 되어 있네요. 이 중에서, 이 빈 셀에 대한 거 빼고 데이터를 가져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전체가, 이 열머리글 빼고 42,221인데요. 1인데, 이거는 이제 전체 데이터죠. 그래서 한마디로 빈셀 없는 데이터고요. 빈셀 없는 데이터 이렇게 되고, 이 빈셀에 해당하는 거, 자, 여기까지가 15,000개네요. 여기까지 15,000개. 빈셀에 해당하는 거 빼고, 쭉 빼고. 자, 최고 기온에 해당하는 거 빈셀이 많이 있어요. 네, 빈셀이 많이 있어서, 빈셀을 빼고, 이제 계산을 하시면, 여기죠. 여기부터 있고. 그래서, 요거를 계산기로 이렇게 하시면은, 자, 현재 빈셀 전까지가 15,676인가요? 676. 개수를 보시면 돼요. 15,679, 76, 15,676이고요. 자, 그 다음 여기부터 여기까지 개수가 4,828이라고 되어 있고요. 더하기 4,828. 그죠? 또요. 또 더하기, 네. 여기 또 빠진 게 있고, 이렇게, 이제 했더니 2,430. 더하기, 네. 여기부터 쭉 이렇게 돼 있어서 중간중간에 빈셀이 좀 있네요. 예, 개수가 16,066개, 16,066. 자, 이렇게 돼서 얼추 이제 400개 정도 남았죠. 이렇게 했더니 예, 462개 더하기 460인데 그러면 한 개가 비어요. 한 개는 몇 때문이에요? 한 개는 이 열마리글 하나 빼고 왔죠, 우리가. 여기서부터 셌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지금 한 개가 뭔가가 그 차이가 있는데 한 개의 차이는 제가 이거를 지금 하나가 그죠? 예, 63이죠. 하나가 뭔가 누락돼서 제가 계산을 했거나 이걸 잘못 눌렀거나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아하 최고 기온에 해당하는 거가 지금처럼 이렇게 수집이 되더라. 그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이 되고요. 자, 그래서 39,000여 개다. 그죠? 예, 이렇게 확인이 되고 그것들을 가져다가 시각화를 먼저 할 거예요. 데이터 이게 39,000개면 하나하나씩 일일이 볼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시각화를 할 건데, 시각화할 때 앞에서 매트플립 라이브러리를 쓴다고 했어요. 자, 이렇게 하시고, 자, PLT 뭔가 설정하시고 쇼하시면 된다. 그죠?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해보실 거예요. 자, 현재 요거 가져오셔야 돼. 자, 요거 복사하시고요. 복사하시고, 여기다 넣으시고요. 어디에 추가가 되어 있냐면요. CSV 밑에 이렇게 추가가 되어 있어요. import matplotlib library .py 플로 as plt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중간 생략이 되어 있고요. plt에 해당하는 게 result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result라는 거가 있어야 이 그림을 그릴 수가 있기 때문에요. 요거는 이렇게 주석으로 처리하시고, 그죠? result라는 거, plt. 그죠? 플롯에 result, 원본 데이터 집어넣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red라는 거죠. red 색깔, 빨간색이고, plt.show 하시면은 이 쌓여있던 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요 데이터 중에서도 이 데이터는 지금 최고 기온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Y축에 해당하는 것만, 그죠? 되고요. X축은 자동으로 0부터 개수만큼 이렇게 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요게 X축이고요. 요게 X축이고, 이쪽에 해당하는 게, Y축에 해당하는 게 뭐예요? 리절트의 값이에요. 그죠? 실제적으로 최고 기온의 값들이에요.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네요. 자, 그래서 위치값에 해당하는 거, 위치를 어디에다 써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그죠? 이 교재가 이렇게 중간 생략이 들어가 있어서 처음 보실 때는 저도 힘들더라고요. 힘든데, 이제 여러 번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잘 모르겠으면 이 뒤쪽에 결국에는 써 있어. 어디 이제 다 모아놓은 곳에 써 있습니다. 이 뒤에 여기 써 있으니까. 자, 위치가 어디다 넣어야 될지가 모르시겠으면은 요걸 보고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여기까지 했어요. 여기까지 하셔서 현재 39,000개 정도, 약 4만 개에 해당하는 데이터, 어떤 데이터? 채공기온 데이터고 걔들을 모두 꺾은선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보기가 어려워요. 그치? 예,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렵다. 그래서 특정한 날짜만 뽑을 거예요. 특정한 날짜. 여러분들 지금 이게 주제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생일이에요. 그럼 결국에는 이 39,000개 데이터 중에 여러분들의 생일 데이터, 한마디로 여러분들 지금 태어난 일자보다도 더 먼저 이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 생일이 1월 8일이거든요. 제 생일. 1월 8일에 해당하는 이 데이터, 요 데이터는 서울의 1910년도 데이터부터 있죠. 그래서 1910년도 1월 8일에 해당하는 것부터 2022년, 죠? 1월 8일에 해당하는 데이터까지 데이터를 이렇게 쭉 보자는데 이 데이터는 2018년도 때 데이터까지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1910년부터 2018년도에 해당하는 1월 8일 데이터로만 이제 표시를 하자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도 데이터 몇 개예요? 100개가 넘죠. 예, 그래서 그것만 했을 때는 의미가 좀 있겠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자, 그래프의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프 지금 그렸어요. 그래프 이렇게 그렸는데, 그래프의 크기를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요. 자, 표결하고 하는 걸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요게 너무 가로의 크기, 데이터 많음에 따라서 가로가 너무 짧은데요. 그런 것들을 이 plt. figure라고 하는 이 속성, figure의 사이즈 이렇게 하셔가지고 12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12에 해당하는 거는요, 인치에 해당하는 수치예요. 이 우리나라 겨냥해서 만든 게 아니고 미국이나 아니면은 미국을 중심으로 쓰는 이런 나라들을 기준으로 만들어서요. 이거 자체가 인치고요. 이 인치 자체는 이 센티미터로 바꾼다고 하면은 2.54예요. 그래서 10이라고 하면은 10 곱하기 2.54. 결국엔 25.4고 자, 2 곱하기 2.54. 결국엔 한 6 가까이 되는 이 수치에 해당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은 이렇게 늘어나서 보이게 되더라고요.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피겨의 사이즈는 가로 세로인데 가로 세로에 해당하는 거는 인치고 인치에 해당하는 거는 1.54가 이제 변한 수치다. 자, 변한 수치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여기서 더 이렇게 가로에 해당하는 게 25.4, 그죠? 예, 세로에 해당하는 게 6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날짜 데이터를 추출해 보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 3번에 해당하는 거를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3점 날짜 그렇죠. 날짜 데이터, 이거는 이제 특별한 거, 이거 우리가 앞에서 잠깐 했었어요. 어떤 거에서 했었냐면요. 이 800108, 다시 1, 2, 3, 4, 5, 6, 7에 해당하는 것 중에 뭐다? 앞쪽에 해당하는 거 800108을 뽑아낼 때 스플릿이라는 거를 제가 잠깐 소개시켜 드렸어요. 그래서 스플릿 이거는 뭐예요? 사용자가 설정한 특정 문자 기준으로 문자를 분리할 때 사용합니다. 스플릿 자체가 분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스플릿 컨트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드래곤볼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뭐 다른 또 만화 영화에서 스플릿 컨트롤 이게 뭐예요? 육체랑 정신을 분리한 뭐 이런 그 기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플릿 자체가 뭐다? 분리시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자, S라고 하는 건 센텐스의 약자일 것 같고 문장이라는 뜻이죠. Hello, 네, 파이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S라고 하는 거, 현재 S는 헬로 파이썬, 그 밑에 쓸 수 있는 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스플릿에 해당하는 걸 쓰겠다. 스플릿에 해당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동그란 가로 안에 아무것도 안 쓰면은 띄어쓰기 기준으로 분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프린트 이렇게 찍어내시면 자, 리스트 데이터형으로 이렇게 분리가 돼요.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를 여기 밑에 써있나? 안 써있나?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다가 변수에다 집어넣으세요. 변수에다가 지금 스플릿 센텐스 없이 SS라고 SS. 자, 이렇게를 자, 제로 번지에 해당하는 걸 프린트 해보자. 그죠? 혹은 1번에 해당하는 거 프린트 해보자.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SS라고 하는 거 전에 지금 이렇게 했을 때에 두 개를 분리를 시켜줬어요. 헬로우랑 파이썬을. 어떤 걸 기준으로? 이 띄어쓰기 기준으로 헬로우와 파이썬을 분리를 해줬고 분리한 것들 중에 뭐다? 이 앞에 해당하는 게 0번지바. 그치? 그래서 헬로우, 뒤에 해당하는 게 파이썬. 그죠?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분리하는 게 뭐다? 아, 스플릿이다. 이거를 왜 배우냐? 우리는 이제 코레를 실행하면 이렇게 돼 있는 거에 리스트가 출력이 되는데 여기에서 스플릿에 해당하는 거는 특정 문자가 없다면 기본적으로 공백 문자 기준으로 분리를 한대요. 그러면 날짜를 우리가 분리를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네요. 1907년 10월 1일에 해당하는 거를 1907, 10, 01 이렇게 이제 분리를 할 거면 그죠? 우리는 앞에서 슬라이싱을 배워봤고 그 다음에 지금 스플릿 이런 것들 배워보실 건데요. 이렇게 한번 해보죠. 데이트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자, 1907년 다시 10월 1일 이렇게 했는데 얘네들을요. 자, 뭘 어떻게 하죠? 스플릿으로 분리시킬 거예요. 가로 안에 아무것도 안 썼어. 이렇게 하셔서 프린트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더라? 세 개로 분리가 되겠죠? 자, 1907 이렇게 해야 되는데 위에서는 아무것도 안 썼을 때는 띄어쓰기라며. 띄어쓰기로 하려면 띄어쓰기가 없음. 그쵸? 그럼 뭘로 해야 돼요? 바로 해야 돼. 바로 분리해줘 했으면 이렇게 1907, 10, 01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자 날짜 형식의 바 기준으로 분리를 시키자. 그죠? 분리를 바 기준으로 했더니 이렇게 1907, 10월 10 이렇게 01 이렇게 나눠지고요. 자, 걔네들에 해당하는 거를요, 0, 1, 2, 이렇게, 방번호로, 나눠서 쓰고 있어. 자, 이렇게 된 것 중에 0. 한마디로 얘네들 중에 얘. 그죠? 그게 이렇게 0이고, 그 다음에 1. 그죠? 그 다음에 2. 그죠?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1907, 10월 1일, 이런 식으로. 그죠? 네, 표현이 된다. 소리가 안 들려요? 아, 이제 나온다고 했고. 그래프에 나오는 X축 값에 오태경 님이 질문하다가 망한 거죠, 지금. 그래프에 나오는 X축 값에 이렇게 하고 뭐 어떤 질문 하실지 잘 모르겠네요. 자, 그래서 현재 이렇게고요. 지금 그 이해 안 되시는 부분 있으시면은 질문하세요. 지금 잠깐 끊었으니까. 없나요? 네, 오태경님, 그 다음에 박현수님, 그죠? 네, 두 분은 지금 문제가 잠깐 있었다가 없었다고 하니까 박현수님은 된 것 같고, 오태경님은 질문을 하다 말아서 제가 얘기를 못 드리고. 네, 조정하는 방법, 네, 이거 뒤에 나와요. X틱이라고 하는 거 조정하시면 되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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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 교재가 아니고 딴 데 나오실 것 같으니까 구글링 하세요. 구글링해서 XT기로 검색하시면은 이 그 누금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제가 지금 시간이 많으면 보여드릴 텐데 지금 진도를 좀 나가야 어느 정도 판단스 했다고 생각이 들 거거든요. 그래서 진도를 좀 나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스플릿을 통해서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나눠 보실 건데요. 어떻게 나눠 보실 거냐면요. 1년 중에 8월에 데이터를 추출할 거예요. 8월만 추출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보신 것처럼 연, 월, 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월을 뽑아내실 때는 스플릿에서 1 이렇게 뽑아내시면 됩니다. 이 영역에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이 그 로우에 제로라고 돼 있는 거가 얘예요. 로우의 제로. 그렇죠?
결국에는 날짜가 들어가 있는 이 영역에 해당하는 게 로의 제로고, 이것들 중에 빠를 기준으로 나누자. 빠를 기준으로 나눴더니 이거 월이죠. 첫 번째 있는 건 월이다. 그래서 월에 해당하는 게 08, 그러면 8월 달을 뜻하고 8월 달하고 같으면 결국엔 8월 데이터만, 8월 데이터만 어떻게 하자? 이 최고 기온에 해당하는 거를 이 풀로, 그죠? 소수점 데이터 실수로 바꾸고, 그거를 리절트에 추가하자. 그죠? 결국에는 8월 데이터만 넣자는 얘기예요. 어떤 것부터 어떤 것까지? 1910년부터 2018년도까지. 지금 수집된 데이터의 범위가 1910년부터 2018년도까지니까. 그죠? 자, 그렇게 데이터를 수집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한번 해보실 건데, 자, 기존에 요거 가지고 오실 거고요. 가져오실 거고. 가져오신 다음에 이 주석 같은 거 좀 뺍시다. 네, 눈에 잘 안 들어오니까 주석 같은 거 빼고. 수정하셔야 되는 영역이 이 포에 해당하는 요 영역입니다. 요 영역이 지금 수정을 하셔야 되는 영역이에요. 그 다음에 이 밑에는 핫핑크라고 여기를 바꿔놨어요. 그래서 여기를 핫핑크라고 바꿔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부터 바꿀게요. 핫핑크 이렇게 이제 바꿔놓고요. 자, 우리는 이요 영역에 해당하는 걸 바꿀 거예요. 요 영역. 자, 그래서 현재 데이터를 로우 이렇게 들어왔고 그 중에서 빈 셀에 해당하는 거 아닌 것만 여기에다가 뭘 했다? if를 하나 더 쓰고 있어. 그렇죠? if 안에 if 들어가 있죠? 그래서 if 안에 if 들어가 있고 자, 로우의 제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로우의 제로라고 하는 거는 이 날짜를 가지고 있는 열이고요. 스플릿해서 쪼개낼 건데 어떤 기준으로 쪼개내자? 바 기준으로 쪼개자. 그죠? 바 기준으로 쪼개자는 얘기는 연월일로 쪼개자. 그죠? 그 중에서 1이라고 돼 있으면은 월에 해당하는 거가 자, 08이라고 돼 있으면은 8월달에 해당하는 것만 어떻게 하자? 리절트라고 하는 자, 이 누적을 할 수 있는 리스트형 빈 리스트에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최고 기온에 해당하는 거는 실수로 바꿔서 추가할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그렇게 된 것만 표현하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된 것만 표현했더니 위에 있는 거에 해당하는 거가 엄청 많죠? 엄청 많은데 여기가 지금 몇 개다? 거의 4만 개 가까워지는데 3만 9천 개였죠 거의 그치? 네, 그런데 그게 지금 3,500개가 되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그죠?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코드는 드렸고요. 코드는 드렸고 자, 그래서 이제 3,500개로 줄었다는 얘기예요. 3,500개로 줄었다. 그래서 우리는 8월의 데이터만 모아서 그래프를 그려보셨다. 그랬더니 간결해졌다. 라고 보실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 그래프에 해당하는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봤더니 패턴이 없어요. 패턴이 없어요. 패턴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복잡하더라. 그래서 매년 돌아오는 생일 기준으로 그래프를 그려보자라고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8월 데이터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데이터잖아요. 그래서 이 등락에 해당하는 걸 봤더니 일단 이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게 일단 제일 낮은 게 벌써 20도가 넘어가네요. 그치? 8월달 기온은 거의 20도 안 되는 애들도 몇 개 있긴 하네. 20도 언저리에서 그죠? 40도는 안 넘어가더라. 그래서 한국의 서울 기온은 20에서 40 사이의 범위를 가지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고, 만약에 지금 뭐 월드컵이 카타르에서 열리고 있잖아요. 카타르에 데이터가 만약에 있다고 하면 그 지역에 그죠? 현재 11월이니까 11월에 해당하는 걸로 만약에 요기를 했다고 쳐요. 했다고 치면은 그 지역의 11월 온도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는 아마 있을 거예요. 국가대표팀에 데이터 분석하는 그 분들이 아마 직업으로 아마 있을 건데 이거부터 확인했을 거예요. 11월 데이터, 카타르의 11월 데이터는 11월의 온도는 최고 온도는 몇 도부터 몇 도에 해당하는지 그러면은 일단은 훈련을 공원에서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에 그렇죠? 전략을 구사를 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부터 아마 데이터 분석관이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하는 것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들 중에서
이 저자는 2월 14일이 본인의 생일인가 봐요. 그래서 이 날짜 영역에 그 월에 해당한 걸 뽑아서 2월 and 그죠? 날짜 영역에 이 두 번째가 1이죠. 1에 해당한 거 14일. 그래서 2월 14일을 뜻하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거 자체가. 그래서 2월 14일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모아보자. 그러면 1년에 2월 14일은 하루예요. 그래서 한 100년의 데이터를 모으게 되면은 딱 100개 정도의 그 그래프가 표시가 되더라고요. 그죠? 100개 조금 넘죠,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 100개를 이렇게 확인을 해봤더니 등락에 해당하는 거가 지금처럼 보이더라. 그죠? 그래서 이게 최고 기온에 해당하는 등락을 보이기 때문에 뭐다? 거의 지금 이 2월 14일은 겨울이잖아요. 겨울이라서 영하 한 7도부터 영상 한 14, 5도 요 정도의 범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매년 2월 14일 최고기온 데이터를 추출해서 그래프를 나타냈다라고 돼 있어요. 우리도 똑같이 복사해서 가져다 넣는데 자, 이 부분이 추가돼 있어요. 이 부분이 자, 이 부분 변경돼 있네요. 자, 그래서 2월달, 그죠? 2월달이고 거기에 대한 걸 쭉 요만큼을 복사해서 and 다음에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1에 해당하는 거가 14일 이렇게 하죠. 자, 이렇게 확인하면 결과가 이렇게 나오더라. 그죠? 그래서 코드 드릴게요. 코드 드렸고 예. 그래서 2월 14일에 해당하는 거요. 2월 14일 데이터만 수집을 해서 데이터를 그려를 봤더니 지금처럼 보이더라. 그죠? 그래서 특정 날짜를 기준으로 데이터 추출했더니 100개 이상의 데이터, 그죠? 100개 조금 넘죠. 네, 그래서 1910년부터 2018년도까지니까 예, 한 118개 정도, 그죠?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겠고 지난 100년 동안 2월 14일에 온도 변화를 한눈에 볼 수가 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지? 그래서 그래프의 모양을 관찰하니까 예, 최근 들어서 점점 기온이 높아지고 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 여기 지금 최저에서요. 여기 최저에 해당하는 거를 이렇게 이제 그어보세요. 이건 이제 주식에 해당하는 거랑 되게 비슷한데, 자, 밑에서 밑에를 그어봤더니,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겨울 기온이잖아요. 겨울 기온인데, 그 다음에 여기 처음이랑 여기, 그죠? B라고 하죠. 여기 처음이랑 여기를 그어보세요. 네. 자, 이렇게 그어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네, 이게 지금 기능이 동작을 안 하네.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하시면은요, 여기가 아마 한 3도 정도 된다고 하면요, 여기는 지금 몇 도죠? 한 7, 8도 정도 되네.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상식으로 봤을 때에 옛날보다 지금 시점에 온도가 3도 정도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옛날보다 지금 옛날 기준인 뭐 1900년도의 중반, 뭐 이렇게 1950년도 이 정도부터 그 측정을 했을 때 지금하고 이제 비례를 봤더니 한 4도, 3, 4도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전체가 지구 전체가 3, 4도 올라갔는데 현재 북극에 있는 빙하가 녹고 있고, 그죠? 그런 현상 때문에 기후가 그죠? 기후 중에서도 일단 재난에 해당하는 이런 쓰나미 이런 것들이랑 그 다음에 이 침수되는 지역들도 많고 이렇게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구 온난화 그 다음에 다양한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예전보다 기온이 상승했다라는 걸 추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추세를 보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지금 이제 지구의 이 온난화를 못 낮추면, 그죠? 낮추지를 못하면은 아마도 화성이나 다른 지역으로 이민, 그죠? 예,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탄소 중립, 그 다음에 뭐 재활용 이런 거 잘하자, 그 다음에 재활용 갖다가 이 자동차도 만들고 이런 거 하자,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중국 제재, 중국이 워낙에 그죠? 화석 연료 이런 것들 많이 떼서 지구 전체가 뜨거워졌죠. 뜨거워져서
아마 제가 봤을 때 이제 중국도 경제 성장률이 예전에는 한 10% 연마다 그렇게 뛰었었는데 아마 탄소 중립되고부터는 그렇지 못할 거예요. 벌써 이제 중국도 많이 선진국 대열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중국도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니까 1983년도 데이터만 추출해서 그래프를 그려보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1983년도 이후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이 저자가 1983년생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1983년도 이후의 데이터만 그래프를 그려보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당되는 거를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네요. 자, 우리가 범위연산자를 배우셨어요. 범위연산자를 배웠고 1983년보다 큰 데이터에 해당하는 거, 그지? 네, 거기에 2월 14일, 그죠? 데이터. 2월, 지금 14일, 이렇게. 그래서 현재 2월 14일은 써 있으니까, 그죠? 지금 써놨으니까, 거기에 한 줄 더 추가하는 겁니다. 한 줄 더 추가하는데, 복사해서 붙여넣는데, 자, 현재 마이너스 1에 해당하는 거가 빈셀이 아닌 거, 마이너스 2가 빈셀이 아닌 거를 뜻하고 있네요. 그래서 자, 여기서는 앞에서는 우리가 최고 기온만 봤는데 이제 최저 기온도 같이 본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복사한 상태에서요.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를 자, and 이렇게 하셔가지고 마이너스 2에 해당하는 것도 빈셀이 아닌 거. 한마디로 최저 기온에 해당하는 곳도 빈셀 아닌 곳. 예를 들어 얘죠. 그래서 이 최고 기온에 해당한 거 빈셀인 거 빈셀 아닌 거 확인한 것처럼 요 최저 기온도 1950년도 기준으로 빈셀이 많이 있네요. 이렇게 많이 있고, 네, 보이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엔드 연산자로 했다는 얘기야. 엔드 연산자로 했다는 얘기는 이 둘 다 빈셀이 아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 코드 자체가, 예, 마이너스 1에 해당하는 여기가 최고 기온에 해당하는 여기, 그죠? 이 영역이고, 마이너스 2에 해당하는 게 최저 기온에 해당하는 게 여기, 그죠? 요 영역인데, 요거 둘 다 빈셀 아닌 곳을 뜻하는 거예요. 둘 다 빈셀 아닌 곳에 2월 14일 데이터를 수집하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서도 하나 더 추가되는 게 뭐다? 1983년 이후, 그죠? 1983년도 이후 데이터만, 그죠? 인티저, 이렇게 되는데, 뭐부터 쓰셔야 되냐면요. 로우의 제로부터 써야 돼. 로우 제로라고 하는 거는 뭐다? 날짜에 해당하는 여기가 로 제로예요. 로 제로, 로 제로고, 로 제로에서 뭐다? 스플릿해서, 점 스플릿.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 빠를 기준으로 좀 할 거고, 그 중에 0, 이거는 연도 데이터다. 그죠? 그래서 이 연도 데이터가 이 1983년도 얘보다 크다죠. 그죠? 큰 데이터. 한마디로 1983년 포함해서, 2018년도까지. 그죠? 그 데이터들만 수집을 하자. 이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한 거를 얘 자체가 현재 문자 데이터니까 인티저로 강제로 형변한, 네, 수치로 형변한 한 거를 비교를 해야 되겠죠. 비교를 해서. 자, 그 중에서도 뭐다? 2월 14일만, 그 중에서도 2월 14일만 가져다가 수집하자. 그죠? 그 얘기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하이랑 로우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하이랑 로우는 여기에 지금 선언이 되어 있는데, 이 리절트 대신에 하이, 그죠? 그 다음에 로우 이렇게 하는데 얘네들 뭐예요? 최고 기온은 하이에다가 저장할 거고 최저 기온은 로우에다 저장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바뀌어 있는 거가 이런 부분이죠. 지금 여기 하이로. 그래서 요 예중에 하이, 그죠?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로우는 어디에 있는 거요? 예, 마이너스 2의 영역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최저기온에 해당하는 거를 그 소수점 바꿔서 로우라고 하는 이 부분에 누적하죠. 그죠? 이렇게 하고 얘네들에 해당하는 거를 그림을 그릴 때 하이로 합핑으로 네? 하이는 최고기온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로에 해당하는 거는 파란 계통에 해당하는 스카이블루로 하죠. 자,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시면 결과가 이렇게 나오겠죠? 자, 코딩 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확인을 했더니 이런 결과를 보실 수가 있더라.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피겨 사이즈 2로 했더니 여기선 좀 많이 나오는데 이게 안 보이네요. 잘 안 보이니까 예, 요거를 구석으로 좀 막아버리면 네, 이렇게 그 교재에 나왔던 거랑 동일하게 나오게 되면 그죠? 확인하시고요. 네, 다시 한번 드릴게요. 다시 한번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더라. 그래서 이제 1983년도부터 2018년도이기 때문에 30에서 40에 해당하는 이 내생일의 기온 데이터 자 이렇게 지금 확인이 되고요. 이 확인된 것들 중에 지금 뭐 위아래를 많이 가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이제 중앙부터 이렇게 선을 그어 보시면은요. 점점 이제 올라가는 추세가 보이더라. 그죠? 여기도요, 이렇게 이제 확인해 봤더니, 이쪽도 기온이 높았던 적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뭐다? 점점 요 갭에 해당하는 게 줄어들고 있어요. 그죠? 갭에 해당하는 게 이제 줄어들면서 점점 올라가는 추세를 보실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고요. 그래서 제목과 법내 이런 것들도 이제 추가적으로 봐시면 된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고, 자, 지금처럼 이제 기온이 평균 기온에 상승하는 그래프다. 그죠?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게 온난화에 해당하는 거, 그죠?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된다는 얘기죠. 내려가서. 거기에 이제 타이틀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조금 꾸며볼 거예요.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한글을 이번에 넣을 거예요. 한글을 넣게 되면은 글자가 깨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한글 폴트를 설정하는 코드를 작성해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코랩하고 여러분들의 그 지금 교재에 나온 거랑 달라요. 한마디로 주피터 노트북은 이걸 쓰시면 돼요. 이걸 쓰시면 되는데 주피터 노트북은 윈도우 계통에 해당하는 거고 윈도우 안에는 맑은 고딕체가 있어요. 그래서 폰트라고 되어 있는 얘가 이렇게 패밀리가 폰트거든요. 그래서 폰트가 뭐다? 맑은 고딕이다. 그렇죠? 폰트에 해당하는 거에 글꼴을 맑은 고딕 쓰자. 이거는 윈도우, 그죠? 윈도우 계통에 해당하는 거고요. 코랩에서는 어떻게 쓰셔야 되냐면요. 이게 코랩 한글 깨짐 이렇게 검색하시면 돼요. 코랩 한글 깨짐 이렇게 하시면 깨지는 거 해결 방법이라고 나오실 거예요. 그죠? 여기 가셔서 하시는데 이걸 보고 해도 처음에는 어렵더라고. 왜 어렵냐면요. 예, 바로 적용이 되지 않아요. 여기 있는 거를 디테일하게 읽어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콜앱은 한번 지금처럼 이제 여기 뒤에 껐다 키라고 나오거든요. 런타임 다시 재시작이라고 나오는데, 껐다 키게 되면은 변선에 저장됐던 거가 다 날라가요. 그래서, 해결책을 제가 고민 끝에, 그죠? 어, 이렇게 지금 이제 타이틀을 넣을 거거든요. 타이틀 넣을 건데, 이 타이틀을 여기다가 이렇게 tlt. 타이틀 이렇게 넣으면요. 거기에 한글을 쓸 거야. 내 생일, 여기 보이죠? 내 생일의 기온 변화 그래프 이렇게 쓰게 되면요. 내 생일의 기온 변화 그래프 이렇게 쓰게 되면 이게 깨지거든요. 100% 깨져요. 그죠? 깨지는데 얘를 해결하는 방법이 지금 얘기했던 얘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 콜앱은 리눅스예요. 리눅스에 폰트 설치하는 방법이고요. 폰트 중에서 나눔 고딕트를 설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sudo라고 하는 거 얘를요. 맨 위에 하셔야 돼. 맨 위에 하세요 그냥. 맨 위에다 쓰세요. 맨 위에다가.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에 코드 이렇게 하나를 넣고요. 맨 위에다 올려놓고 이렇게 갖다 붙일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자, 애트플림 라이브러리 한글 깨짐 해결 방법이에요. 이거 중요한 거고요. 자,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실 건데, 이거를 실행을 하시고, 이걸 실행하시면은 쭈루룩 설치를 할 거거든요. 코드 드릴게요. 이거는 콜앱에서만 하시는 거예요. 콜앱 사용하시는 분들만 하시는 겁니다. 콜앱 아닌 거는, 그죠? 주피터는 이런 거 쓰시면 돼. 이게 끝나요. 금방 끝나는데. 콜앱에서는 이렇게 먼저 하시고요. 이게 끝나면요. 뭐라고 돼 있냐면은,
런타임 다시 시작. 그죠? 런타임 다시 시작을 하래요. 그래서 여기다 제가 이렇게 써놓을게요. 런타임, 다시 시작. 이걸 하게 되면은 문제가 뭐예요? 현재까지 변수에 들어갔던 거가 리셋됩니다. 그래서 런타임 다시 시작. 이렇게 하시면은 뭐래요? 모든 로컬 변수 포함한 런타임 삭제가 삭제된대요. 그래서요. 이렇게 껐다 키면은 자, 요거 그죠? 얘를 여기다가 바로 넣어주세요. 이 다음에 여기 다음에다가 자, 요거 다음이에요. 요 다음에 여기다 넣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요거 쓴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요거 쓴 거랑 똑같은 건데 RC 폰트 여기에서는 우리가 나눔 고딕체를 설치했기 때문에 나눔 발음 고딕이라고 하거든요. 얘를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 한번 돌리시고 그치? 런타임 다시 시작한 다음에 이거 여기부터 밑에 끝까지 뒤로 다 돌릴 거예요. 이게 이후셀 실행 그죠? 자, 이렇게 실행을 시키시면은 지가 알아서 쭉 내려가면서 실행합니다. 쭉 내려가서 실행을 하는데 에러가 있으면 중간에 꺼져요. 에러가 있으면 안 돼요. 에러가 있으면 안 돼. 현재까지 에러 없게끔 다 코드를 작성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래로 가면서 자동 실행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에러 만났잖아요. 에러 만났으면은 여기서부터 다시 실행하세요. 자, 여기서 이웃셀 실행, 그치? 하시면 또 다시 진행이 돼요. 에러 있으면 에러 다음 거부터 실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매트플립 라이브러리 이런 것들을 하면서 뭐다? 런타임 다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변수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지워져가지고 예, 위에서부터 다시 돌렸어요. 그리고 다시 돌렸더니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 아까는 이제 한글이 깨졌죠. 한글이 깨졌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제 파일을 나눠놨으면은 5장 메뉴에다가 올려놓고 실행하면 되는데 지금은 파일을 하나로 다 해서 저 위쪽부터 그냥 돌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봤더니 결국에 이렇게 나오죠. 네. 그래서 한글 설치하고 그거를 적용하는 방법. 이 위에 그렇죠? 이렇게 한글 설치를 했고 그 한글에 해당하는 글꼴을 나는 고딕을 하겠다. 런타임 다시 시작했기 때문에 기온 데이터 이런 것들 그 가져오는 것들이 다 리셋이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위에서부터 끝까지 다시 돌리는 거예요. 돌릴 때 중간에 에러가 났다 하시면은 에러 다음부터 다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돼서 결과가 이렇게 타이틀 영역의 한글이 정상적으로 올라오시면 돼요. 네. 하시고 두 번째 코드 요 그대로니까 그죠? 네, 요거 여기서 하시는 게 편할 것 같아요. 그죠? 이거 다시 한번 오셔가지고 열어보시면 이제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보이실 거니까 이거 다시 오세요. 모든 분들, 주피터 노트북 하시는 분들도 이런 식으로 그죠? 오셔서 하시면 되고 주피터 노트북은 코드에 여기서 이거 그냥 쓰시면 돼. 필 득점 RC 폰트 이거 그냥 쓰시면 됩니다. 패밀리는 맑은 고딕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PL 타이틀 내 생일의 기본 번호 이거 쓰시면 돼. 이거는 뭐다? 주피터 노트북 코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것보다 이거 코드 길어지면은 복사 붙여넣기 하다 잘리거든요. 이 채팅방이. 그래서 제가 처음에 카카오톡 단톡방을 쓰려고 했었는데 여러분들 보안 때문에 안 된다고 하셔서 이 코레코드 자체를 공유를 드렸어요. 코레코드 자체를 공유를 드렸으니까 복사하셔서 쓰세요. 그래서 이제 맑은 고딕은 우리 윈도우의 맑은 고딕 최다. 그죠? 애플을 사용하시는 분은 애플 고딕으로 쓰면 된다. 그죠?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제목은 잘 나왔는데요. 제목은 잘 나왔는데 여기가 마이너스가 안 보이실 거예요. 여기가 0도거든요. 근데 여기에 마이너스 있어야 되거든요. 마이너스가 안 나옵니다. 자, 마이너스는 이 한 줄 코드로 해결이 돼요. 그래서 세로축을 보니까 그래프의 세로축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있어야 되는 애들이 마이너스가 안 나오더라. 그래서 한 줄 코드를 추가하면 결과가 나온대요. 그래서 이 부분에 코렉 주피터 노트북 동일합니다. 이 부분에 PLT.rc 파라미터의 약자가 파람즈예요. 파람즈고 파라미터는 이 세팅 값들이라고 보시면 돼. 그치? 그래서 여기 쭉 나오는 것 중에 유니코드라고 되어 있는 거 유니코드 마이너스죠? 네, 그에 해당하는 거가 false 이렇게 하죠. 이렇게 있어요. 자, PLC에 그죠? RC 파라미터 값 바꿀 건데 파라미터 값 exit라고 하는 게 축이에요, 축. 그래서 X축, Y축 이런 거를 exit라고 하고요. 유니코드라고 하는 거는 이 마이너스 이런 것들을 이 컴퓨터에서 표현할 수 있는 이 다른 수치 데이터로 바꾸는 게 유니코드예요. 유니코드고 유니코드 중에 마이너스. 그래서 축에 해당하는 거 유니코드 마이너스에 해당하는 거를 폴스로 하자. 폴스로 할 때. 이렇게, 그지? 자, 안 쓰겠다는 얘기죠. 유니코드 마이너스. 한마디로 마이너스는 변환 작업 같은 걸 거치지 않고 바로 쓰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쓰시게 되시면요. 결과값에 대한 게 이게 마이너스 붙어요. 그렇죠?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더라. 그래서 요 장의 전체 코드를 쭉 봤다. 그렇죠? 이게 이제 전체 코드예요. 전체 코드인데 한 번에 이걸 보시게 되시면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위쪽에 해당하는 거를 지금처럼 제가 지금 한 것처럼 적시 격소에 이런 것들을 고칠 수 있어요. 즉 고치면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게. 한꺼번에 하면은 이거 그죠? 여러분들 한꺼번에 처음부터 쭉 쓰다 보면 아무것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 교재가 일부 요소를 수정 이렇게 하면서 이해력을 높이면서 가고 있어서 이 교재 자체가 좋기는 한데 지면상의 이유로 생략 이런 거가 많아서 어디 부분에 어떤 걸 넣어야 되는지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좀 보완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하는 방식으로. 자, 그렇고 이제 제목 범례 그래프 색도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그지? 뭐 하나만 해볼까요? PLD의 레전드리 그죠? PLD의 레전드 이런 식으로 하시고 자, PLD의 레전드 이런 것들은 그죠? 밑에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들어가면 좋고 레전드에 해당하는 거는 항상 이 데이터에 해당하는 거에 이 레이블하고 같이 연동이 되는 거죠. 레이블 이거를 하이라고 할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레이블에 해당하는 거 밑에를 뭘로 할 거예요? low라고 하죠. 이렇게 하시면 결과값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여기는 로케이션을 쓸 수가 있더라. 로케이션에 O 하면 중간에 들어가겠죠. 이렇게 쓰실 수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요. 레이블이랑 레전드랑 연동이 된다. 그 다음에 로케이션 이런 것들 위치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까지 하시죠. 여기까지 하시고 자, 여기까지. 일단은 코드 따라오는 건 좀 힘드셨을 수 있는데, 뭐 이해는 다 되더라 하시면요. 숫자 6 한번 입력해 보실게요. 네. 쉽지는 않으시죠? 그래서, 공유 드린, 코드 공유를 드렸으니까, 이해는 되는 혼자, 이거 혼자 하실 실력 되시면요. 엄청 똑똑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배우신 지 3일 차거든요. 3일 차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 문법, 그죠? 어제까지 배우셨잖아요, 문법. 어제까지 배우셨고, 거기에 지금 애드온 하고 있어요. 매트플립 라이브러리, 그 다음에 판다스, 뭐 이런 것들을, 그죠? 애드온 하고 있어서요. 이거 혼자서 처음부터 짜지 못해요. 짜지 못하고, 저도 이제 설명을 이렇게 원활하게 하는 거는 여러 번 했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처음 보시면 어려워요. 저도 어려웠고,
근데 여러 번 보다 보면, 그리고 그거를, 이 각각에 해당하는 거가 완벽해야 돼. 스플릿이 어떻게 동작되고, 어펜드가 어떻게 동작되고, 이런 것들을, 그죠? 여러 번 해보시면은, 어, 할 때마다 늘어요. 할 때마다. 느낌이 할 때마다 옵니다. 그래서, 이해는 된다고 하시면은, 잘 되고 계신 거고요. 혼자서 이거 짜는 거는, 그죠? 일부분이 잘 짜지면 돼요. 일부분이 잘 짜져가지고, 그런 것들 모으시면 됩니다. 모으시면 되고. 처음부터 잘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절대 룰입니다. 이거 처음부터 한 방에 짜실 수 있으면 엄청 좋겠죠? 좋겠는데 그렇게는 쉽지 않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다른 프로그램도 짜보시고 그 다음에 좀 딥하게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금방금방 하시기는 하는데 파이썬 문법 어제 배우시고 지금 이것까지 다 하시는 거는 무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자,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요. 6장은 이제 다른 그 다른 도표가 설명이 들어가 있고 얘들은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금방 끝날 것 같습니다. 6장은 금방 끝나게 될 것 같고 뒤쪽에 각각의 그래프의 성질들에 해당하는 거가 조금 들어가 있는데 지금 5시까지 1시간 쉬는 시간 빼고 1시간 반 정도 남아 있는데요. 아마도 여기까지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나가고 이 뒤에는 이제 인구 공공 데이터 아마도 데이터가 달라져요. 데이터 달라지고 오늘 일정 이후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느끼는데 3일은 정말 뭐 이렇게 그죠? 그래요. 지금 판단서 한 3일 정도 나가고 그 문법 이틀 정도 나가야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항상 힘들어요.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내년 이제 과정이 또 진행이 그죠? 계획이 있을 건데 일정을 좀 늘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꾸 일정이 그 원래가 4일이었는데 이게 3일로 하다 보니 또 이렇게 진도가 열심히 나가도 그죠? 여러분들이 이거보다 더 빨리 나가면은 당연히 이해가 더 안 될 거고 힘들 거고 그치? 남는 게 없을 건데 그래요. 그래서 과정 운영은 되게 작고 짧아지고 그 다음에 뭐 이런 내용은 전달해 드려야 되는 내용이 여러분들 다른 이제 수업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제 수업 정말 그 문법 배우자마자 실전에 해당하는 거 바로바로 이렇게 여기서 쓴다 이런 식으로 쓴다 이거가 연동이 잘 돼 있어가지고 수업 들으시면 이거 이렇게 쓴다라는 거 지금 뭐 팬드 이거 나오시잖아요, 그치? 이런 것들이 다 연동이 돼가지고 좋기는 한데 아무튼 조금 아쉬워요, 계속 아쉽고 한 4일로 갔으면 그나마 그죠? 이거 이제 한 개 지금 해봤거든요. 기본 데이터 한 개 해봤는데 한 개 더 할 수 있잖아요. 하루만 더 있어도 이 교재 거의 끝까지 갈 수가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지금 58분째 수업 듣고 계시고 지금 15분 다 돼가니까요. 30분까지 쉬었다가 아마도 6장 오늘 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6장 마무리하고 깔끔하게 끝낼 수 있도록 나머지 1시간 반 달려보도록 하죠. 쉬었다 갈게요.